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시와 세계적 유명 배우인 다니엘 헤니가 회원으로 있는 한 국제동물보호단체가 지난 2월 불법 도축 농장에서 구조한 개 68마리에 대해 해외 입양을 시작했습니다. 농장에서 사육하던 개에 대해 입양을 기피하는 국내 분위기 탓에 이렇게 해외 입양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개들은 올해 말까지 해외에 마련된 새 보금자리로 옮겨집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한 국제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불법 도축 현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항공 전용 운반함에 싣습니다. 지난 2월 불법 도축 의심 신고로 구조된 68마리를 해외로 입양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입양 수요는 대부분 작은 반려견에 집중돼 식용으로 키워진 큰 개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We're trying to do what's right for these dogs. We're sending these dogs to new families in the States, and we're wishing them a great life. 우선 건강 상태가 호전된 개 51마리가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받았고 장거리 비행에 대비해 8시간 금식도 했습니다. 당장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어린 강아지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개 17마리는 4개월 정도 추가 보호 기간을 거친 뒤 해외로 보내질 계획입니다. 해외에서는 조금 더 편견 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도 고정관념 없이 얘네들이 개식용 농장에서 있었다 뭐 이런 개들이라는 편견 없이. 청주시는 지난 2월 한 동물단체에 신고를 받고 불법 도축 농장을 급습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개들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구루병 등을 앓고 있어 구조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청주시는 9,600마리 정도 되는 이제 개들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법 지침에 따라서 이분들은 폐업 처리를 하고 불법 도축 혐의를 받은 해당 농장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고 개 사육 농장은 결국 폐쇄됐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증평의 한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는데요. 공동체의 힘이 만들어낸 따뜻한 돌봄 현장을 김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마을 경로당이 분주합니다. 된장찌개에 제육볶음까지 정성껏 준비된 밥상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 마을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57명, 그 가운데 절반 가까운 25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20-30년씩 막 다 오래 사신 분이기 때문에 오시면 더 반가워요. 딴 사람 오면 좀 낯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매 오신 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이제 아니신 분들도 좋아하시고 50대부터 80대까지 연령도 다양한 이들은 이웃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고 말벗이 되며 때로는 가족처럼 마음을 나눕니다. 무엇보다 30년 가까이 얼굴을 마주한 이웃이기에 돌봄은 더 따뜻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좋죠. 그럼 나 모르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해줘요? 이렇게 이웃이니까 해주지? 안 되지. 이렇게 한 친동생 모양 이렇게 지내요. 충북의 노인 인구는 지난 10년 사이 50% 이상 늘었고 홀몸 노인도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인 3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살아가는 현실 속에 이 마을의 돌봄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시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집으로 가고 싶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이렇게 우리 마을에서 많이 따면 그런 시설을 우리 마을에 따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 증평구는 이 마을처럼 태어난 곳에서 여생을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중심의 노인 돌봄 모델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태어나신 곳에서 건강하게 사시다. 여생을 태어나신 곳에서 마무리하게 해드린다. 이게 저희 증평형 노인복지 모델의 최고 목표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관계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힘이 고령화 시대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놓고 단일화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조속한 단일화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9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입장문을 통해 단일화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지역 기초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장들도 성명서를 통해 단일화는 시대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충북 지역의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충북의 출생아 수는 2,4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7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충북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11.2%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천과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도내 시 군별로는 청주시가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은 258명이 늘어났으며 영동과 보은, 괴산, 단양, 음성도 증가했습니다. 어버이날이었던 어제 도내 곳곳에서 어버이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환 기자입니다.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처럼 어르신들 손톱에 실력 발휘를 합니다. 미래의 간호사들은 어르신의 주름 잡힌 손을 정성껏 주무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게 보고 싶고 만나면은 또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예쁘신 분이 만져주시니까 더 행복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어르신의 가슴에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오케스트라의 유려한 선율이 흐르고 이를 듣는 어르신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여러 학교들에서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또 기운도 받으시고 더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창읍의 한 정육식당은 어버이날을 맞아 무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올해로 벌써 3년째를 맞았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이 맛있게 와서 드시고 기분 좋게 가시는 게 저한테는 참 보람이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등 유공자 31명이 도지사 표창 등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오래된 사찰들이 모두 불에 타 문화재 시설 피해가 컸는데요. 경북 지역 대학 연구팀이 목조 건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난연 코팅제를 개발했습니다. 폴리페놀을 활용한 겁니다. TBC 정진명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마가 천년고철 고운살을 집어삼킨 건 지난 3월 25일. 가온루와 연수전이 모두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불에 취약한 목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염제가 도입되는 추세지만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인과 금속 기반 물질을 사용한 기존 방염제는 독성 물질과 환경 오염뿐 아니라 단청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대 이규희 교수 연구팀이 방염제의 단점을 보완한 난연 코팅제를 개발했습니다. 식물이 자외선이나 포식자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폴리페놀이 고온에서 흑연층으로 전환돼 차단막 역할을 하는 데 주목한 겁니다. 실제로 폴리페놀 난연제를 뿌린 나무 토막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무 토막에 2분 동안 열을 가해봤더니 코팅 목재의 질량 손실은 18.5%에 그친 반면 무처리 목재의 질량 손실은 56.8%나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70일간 가속기후 노화 실험에서도 코팅층 내구성이 높게 유지됐고 난연 코팅제를 뿌린 나무도 100% 생존해 무독성과 환경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기용매 같은 그런 좀 환경에 안 좋은 용매 같은 것들도 많이 써가지고 뿌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유기물로만 돼 있고 그리고 용매도 물이고 해서 훨씬 친환경적인 방법. 산불 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한 이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지난달 국제학술지 그린 케미스트리 온라인판에도 게재됐습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청주시 신봉동에 위치한 충북재활원은 어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마리아의 집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청주시와 청주교구, 천주교 유지재단 등이 57억 원을 들여 연면적 1,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했으며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한 병실과 생활관, 식당, 회의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올해 청주 비엔날레 국제공예공모전에 역대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 조직위는 지난 2일까지 진행된 청주 국제공예공모전에 71개국 990여 점의 작품이 출품돼 1991년 공모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작은 오는 7월 발표되고 결선 진출작은 오는 9월 4일 개막하는 2025 청주 공예비엔날레 기간에 전시됩니다. 이 제천시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태양광 폐패널 재처리 공장 설립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제천시는 4차례에 걸친 보완 요청 후 사업 계획이 적합하다고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봉양읍 장평 1위 10,000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30톤의 폐패널을 처리하는 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파쇄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해 주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